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박상용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 간에 나눴던 통화가 정치권에서 오픈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용 검사는 어떤 사건을 수사한 검사였죠? 이하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이 부분과 관련된 거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 사건을 수사를 했던 주임검사급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부부장 검사로서 어떤 그 팀 수사를 좀 할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후배 검사가 서너 있고 위에 부장을 모시고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를 책임지면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검사였던 겁니다. 이 박상용 검사가 이하영 부지사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백을 요구했다. 이것이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어떤 요구를 했다? 이재명 저 지사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공모도 했다. 이 내용의 진술을 해주면 이하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다른 것들은 좀 없애주겠다. 기소를 하지를 않겠다. 그리고 구형이나 이런 거에서도 감안을 하겠다. 이렇게 박 검사가 제의를 했다. 이것이 이하영 쪽의 주장이고, 여기에 반해서 박상용 검사는 아니다, 나는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묻는 거, 그리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수사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픈되는 녹음이나 이런 거는 좀 조작이 되거나 편집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 사건 녹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은 의미는 뭐냐 하면, 수사팀이 변호인하고 어떤 그 기소를 하느냐, 수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느냐, 그리고 구형을 어느 낮춰주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사실은 박상용 검사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변호사와 어떤 수준을 넘는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 하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수사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에서는 박상용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해서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상용 검사 개인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연어 술 파티다, 뭐 이렇게 쌍방울 회장 직원들이 계속 와서 어떤 했다, 그리고 뭐랄까 다른 사건들을 뭐 가족 압박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 여러 가지 수사에서 이루어졌던 불법한 행위들이 실제 있었느냐 여부까지도 수사를 하고, 윗선 부장, 그리고 차장 검사, 그리고 검사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에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이게 종합특검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겠다고 가져갔고, 박상용 검사는 직무 정지도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녹음 파일을 비롯하여서 수사에 외압 조작 의혹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재판이 시작되면 유무죄가 첨예하게 다투어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하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자기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재판 내용 중에는 사실은 개인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범위,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범죄 사실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제3자 뇌물, 이게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거는 일단은 경기도 사업 이거를 북한과 같이 하고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는데 300만 달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얻은 거는 이 대통령이 그 당시 경기도 부지사로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라는 좀 어려운 법률적인 제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800만 달러를 보낸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공모를 했다, 여기에 대한 공모 혐의까지, 이런 혐의로 재판이 넘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사 결과, 이 수사 진행 상황에서 박상용 검사가 어떤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기소 여부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점이 이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는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받으면 본인의 어떤 법적 재판에 넘어갈 리스크도 높아지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불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사실은 공소를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까지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자꾸 예민하게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넘어갔던 사건들은 사실은 검찰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수사였고 윤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수사 결과를 내고 이것이 재판에서 사법부에 가면 법원에서는 또 어떤 재판 결과를 받게 될지 이 대통령이 재임, 퇴임 후에는 이 사건들이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검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기소권, 수사권 이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수사를 하고 하는데 공정했냐, 진실했냐 이거보다는 어떤 편파적인 수사, 정치적인 의도를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이 없어져도 되는 거야? 아니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불신을 받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하지만 검사의 역할은 이런 수사 권력,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사람인 것이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수사에 더 문제를 키우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검찰로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역시 여전히 정치권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검찰이 되느냐 이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검찰이 얼마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하용 전 지사와 관련된 검사와 변호인 간의 녹음에서 시작을 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